지저분한 추문 속에서 지저분하게 살다가 정말 의문스럽게 죽은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도 비슷한 삶이었는데요. 인상적이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경박스러운, 기구한 팔자를 넘어서 참 더러운 놈의 팔자라는 그 말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눈부심과 천박함이 공존하는 그녀의 이름은 안나 니콜 스미스라고 합니다. 안나 니콜 스미스는 1967년 11월 28일 텍사스의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안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과 딸을 버린 채 가출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안나의 어머니 역시 4번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혼란함을 보여주었고요. 사랑과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친척 집을 오가며 작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며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절망 속에 살던 어느 날 그 식당에 들린 모델 회사 직원이 그녀를 평소에 눈여겨봤는지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안나는 삼류 잡지 모델과 광고 촬영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류 모델이 수입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 후로도 식당 일과 모델 일을 병행하며 생활하던 그녀는 빌리 웨인 스미스라는 남자를 만나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86년 아들 데니엘을 출산하지만 어릴 때의 섣부른 결혼에 확신은 없었겠죠. 이들은 곧 이혼을 선택했고, 그곳의 생활이 지긋지긋했었는지 안나는 아들 데니엘과 함께 휴스턴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된 그녀는 정말 앞이 깜깜했겠죠. 하지만 학력도 짧고 별다른 기술 하나 없었기에 이사온 휴스턴에서도 식당 웨이트리스, 월마트 직원 등을 전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1991년 자신의 무기인 그 육감적인 몸매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스트립 클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옷을 벗으며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던 그녀는 이왕 이런 직업을 택한 거 차라리 화끈하게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은 돈으로 가슴 성형을 받고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슴을 가지고 1991년 10월 당대 최고의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오디션에 지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천운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장부추의 카우보이 모자, 그 야성미 넘치는 카우걸, 당시 미국에선 텍사스 출신 미녀에 대한 환상이 무르익을 때라 텍사스 출신인 그녀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운 좋게도 플레이보이 모델에 발탁되어집니다. 그리고는 92년 3월호 표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모델만 될 수 있는 플레이보이 커버 모델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때부터 안나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역대 플레이보이 모델 중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되면서 다음 연도에는 올해의 플레이보이 모델에 선정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플레이보이 모델이 되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H&M과 게스 광고 모델까지 따내면서 순풍이 흘러가는 배처럼 그녀는 그야말로 탑모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 정말 모르는 일이죠. 그녀가 당시 왜 이리 인기가 많았냐면요, 미국인들의 영원한 그녀 마릴린 먼로의 현신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나의 인생 초반은 불우했던 마릴린 먼로와 비슷한 면모가 있었기에 그것을 기획사가 적극 마케팅에 활용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먼로는 섹시하고 백치미가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이 있는 데 비해 안나는 약간 천박함과 경박스러움이 앞선다는
그런 평가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플레이보이와 게스 등에서 아주 아름다운 화보들을 찍으며 레슬리 닐슨 주연의 총알탄 사나이 3에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말 자신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싱글맘에서 탑 모델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 그녀는 지저분하고 천박한 꽃뱀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텍사스 출신의 석유 재벌 하워드 마샬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로 별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워드 마샬의 나이는 당시 89살. 안나와는 무려 63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식 교제를 거친 후 결혼까지 골인하게 됩니다. 안나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탓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끌릴 수도 있겠지만 26세와 89세 이건 손녀와 할아버지 사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검버섯 투성이에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일인데 100번 양보해봐도 순수한 사랑으론 보이진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 그녀를 욕했지만 그때마다 안나는 자신은 진심으로 마샬을 사랑한다면서 애정 표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그들이 맞이한 처음이자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안나의 뜻이 하늘에 닿은 건지 아니면 마샬의 운명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14개월 만에 마샬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안나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법적 아내는 그녀가 분명했기에 유산 상속의 1순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재벌 마샬이 호락호락한 인물이었겠습니까?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안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남긴 유언장엔 안나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던 거였죠. 따라서 텍사스 법원은 8,900만 달러만 안나에게 상속받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996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어마무시한 액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마샬과의 자식들과 추하디추한 상속 분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에 결혼했던 안나가 40세가 되기까지 이 마샬의 유산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는데요. 그 이유는 그 마샬이 남기고 간 재산이 무려 16억 달러, 1조 8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 인물들을 선정하는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 온라인 투표에서는요, 이 안나가 빌 게이츠를 제치고 5위에 등극하는 재미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63년이라는 세월차를 극복하고 돈을 위해 결혼한 그녀를 미국인들만의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었죠. 어쨌든 장장 12년 이상을 끈 이 상속전쟁으로 안나는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할 청춘을 몽땅 날려버리고 급격한 스트레스로 어마무시한 뚱보가 되고 몇 차례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정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 법원은 마샬의 아들 피어스 편을 들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안나의 편을 들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그녀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안나는 남자들과 얽히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 따라다니던 레리 버크 헤드라는 젊은 파파라치와 잠시 연문을 뿌리는가 싶더니 2006년
자신의 변호사 하워드 스턴과도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법정 다툼 속에도 구분 못하고 미망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해 11월 7일 딸 데니엘 린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니엘 린을 출산한 지 3일 후에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아들 데니엘이 병실 의자에 앉아 사망한 채 안나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안나의 첫아들 데니엘은 막장 행보를 달리던 여자의 아들답지 않게, 아니 여느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식답지 않게 겸손한 성격, 우수한 학업 성적, 그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너무나도 참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나는 이런 데니엘을 매우 사랑했고 나중에 태어난 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데니엘 린이라고 지은 걸 보아도 싱글맘 때부터 고생하며 키웠던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로 각별했나 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신의 등에다가 데니엘과 그 데니엘 린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 데니엘은 마약과는 거리가 먼 바른 생활 청년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채 그냥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산송장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안나는 그때부터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고 표현까지 할 정도였다고 해요. 죽은 아들을 부르짖으며 정신착란 증세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2006년도 조촐한 행사 속에서 딸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변호사인 하워드 스턴과 결혼식을 올리며 함께 할 것을 약속했으나 다음 해인 2007년 2월 8일 안나는 플로리다의 한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어졌습니다. 부검 결과 다량의 수면제와 정신안정제를 복용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와 명예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안나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나 봅니다. 인생 정말 부질없죠. 그렇게 돈을 쫓아다니며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듣던 그녀였는데, 하지만 안나에 대한 동정론도 잠시, 그녀가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욕을 먹게 만든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안나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스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파파라치였던 레리 버크헤드라는 젊은 남자와도 연문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는 자신이 데니엘 린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스턴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씨구나 여기에 또 다른 남자까지 가세하면서 총 3명의 남자가 안나의 딸인 데니엘 린을 두고 자신이 친부라고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대망의 DNA 검사 결과 파파라치였던 버크헤드가 이 데니엘 린의 친부임이 증명되면서 소송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안나가 모델 시절 모았던 900억가량의 그 엄청난 양의 재산은 딸인 데니엘 린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잖아요. 법원이 이 버크헤드의 손을 들어주며 상속녀가 된 어린 딸 데니엘 린을 그의 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티격태격 싸워봤자 뒤에서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버크헤드가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호사가들은 버크헤드도 분명 안나의 돈을 노린 것이다, 데니엘 린이 불쌍하다, 이런 식의 호들갑을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버크헤드는 데니엘 린을 끔찍히도 아끼며 사랑 속에서 너무나도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생부 버크헤드는 가급적 언론 노출을 피하며 딸을 키우고 있으며 데니엘 린의 아동복 모델 활동도 그녀가 원해서 한 것이며 자신은 딸의 연예계 데뷔를 원하진 않는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말이 있죠.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안나처럼 욕을 먹어도 그 야망을 쫓아 따라다니는 게 나을까요? 기구한 삶을 살았던 안나 니콜 스미스. 그녀는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희대의 꽃뱀이라 욕을 먹지만 그녀가 남긴 딸은 사랑 속에서 어머니처럼 기구하게 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추문 속에서 지저분하게 살다가 정말 의문스럽게 죽은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도 비슷한 삶이었는데요. 인상적이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경박스러운, 기구한 팔자를 넘어서 참 더러운 놈의 팔자라는 그 말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눈부심과 천박함이 공존하는 그녀의 이름은 안나 니콜 스미스라고 합니다. 안나 니콜 스미스는 1967년 11월 28일 텍사스의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안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과 딸을 버린 채 가출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안나의 어머니 역시 4번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혼란함을 보여주었고요. 사랑과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친척집을 오가며 작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며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절망 속에 살던 어느 날 그 식당에 들린 모델 회사 직원이 그녀를 평소에 눈여겨봤는지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안나는 삼류 잡지 모델과 광고 촬영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류 모델이 수입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 후로도 식당 일과 모델 일을 병행하며 생활하던 그녀는 빌리 웨인 스미스라는 남자를 만나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86년 아들 내니엘을 출산하지만 어릴 때의 섣부른 결혼에 확신은 없었겠죠. 이들은 곧 이혼을 선택했고 그곳의 생활이 지긋지긋했었는지 안나는 아들 데니엘과 함께 휴스턴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된 그녀는 정말 앞이 깜깜했겠죠. 하지만 학력도 짧고 별다른 기술 하나 없었기에 이사온 휴스턴에서도 식당 웨이트리스, 월마트 직원 등을 전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1991년 자신의 무기인 그 육감적인 몸매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스트립 클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옷을 벗으며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던 그녀는 이왕 이런 직업을 택한 거 차라리 화끈하게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은 돈으로 가슴 성형을 받고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슴을 가지고 1991년 10월 당대 최고의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오디션에 지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천운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장부추의 카우보이 모자, 그 야성미 넘치는 카우걸. 당시 미국에선 텍사스 출신 미녀에 대한 환상이 무르익을 때라 텍사스 출신인 그녀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운 좋게도 플레이보이 모델에 발탁되어집니다. 그리고는 92년 3월호 표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모델만 될 수 있는 플레이보이 커버 모델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때부터 안나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역대 플레이보이 모델 중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되면서 다음 연도에는 올해의 플레이보이 모델에 선정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플레이보이 모델이 되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H&M과 게스 광고 모델까지 따내면서
순풍이 흘러가는 배처럼 그녀는 그야말로 탑모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 정말 모르는 일이죠. 그녀가 당시 왜 이리 인기가 많았냐면요, 미국인들의 영원한 그녀 마릴린 먼로의 현신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나의 인생 초반은 불우했던 마릴린 먼로와 비슷한 면모가 있었기에 그것을 기획사가 적극 마케팅에 활용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먼로는 섹시하고 백치미가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이 있는 데 비해 안나는 약간 천박함과 경박스러움이 앞선다는 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법정 다툼 속에도 구분 못하고 미망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해 11월 7일 딸 데니엘 린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니엘 린을 출산한 지 3일 후에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아들 데니엘이 병실 의자에 앉아 사망한 채 안나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안나의 첫아들 데니엘은 막장 행보를 달리던 여자의 아들답지 않게, 아니 여느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식답지 않게 겸손한 성격, 우수한 학업 성적, 그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너무나도 참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나는 이런 데니엘을 매우 사랑했고 나중에 태어난 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데니엘 린이라고 지은 걸 보아도 싱글맘 때부터 고생하며 키웠던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로 각별했나 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신의 등에다가 데니엘과 그 데니엘 린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 데니엘은 마약과는 거리가 먼 바른생활 청년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채 그냥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산송장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안나는 그때부터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고 표현까지 할 정도였다고 해요. 죽은 아들을 부르짖으며 정신착란 증세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2006년도 조촐한 행사 속에서 딸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변호사인 하워드 스턴과 결혼식을 올리며 함께 할 것을 약속했으나 다음 해인 2007년 2월 8일 안나는 플로리다의 한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어졌습니다. 부검 결과 다량의 수면제와 정신안정제를 복용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와 명예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안나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나 봅니다. 그런 평가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플레이보이와 게스 등에서 아주 아름다운 화보들을 찍으며 레슬리 닐슨 주연의 총알탄 사나이 3에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말 자신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싱글맘에서 탑 모델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 그녀는 지저분하고 천박한 꽃뱀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텍사스 출신의 석유 재벌 하워드 마샬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로 별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워드 마샬의 나이는 당시 89살. 안나와는 무려 63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식 교제를 거친 후 결혼까지 골인하게 됩니다. 안나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탓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끌릴 수도 있겠지만 26세와 89세 이건 손녀와 할아버지 사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검버섯 투성이에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일인데
100번 양보해봐도 순수한 사랑으론 보이진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 그녀를 욕했지만 그때마다 안나는 자신은 진심으로 마샤를 사랑한다면서 애정 표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그들이 맞이한 처음이자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안나의 뜻이 하늘에 닿은 건지 아니면 마샬의 운명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14개월 만에 마샬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안나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법적 아내는 그녀가 분명했기에 유산 상속의 1순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재벌 마샬이 호락호락한 인물이었겠습니까?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안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남긴 유언장엔 안나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던 거였죠. 따라서 텍사스 법원은 8,900만 달러만 안나에게 상속받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996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어마무시한 액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버지 뻘되는 마샬과의 자식들과 추하디추한 상속 분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에 결혼했던 안나가 40세가 되기까지 이 마샬의 유산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는데요. 그 이유는 그 마샬이 남기고 간 재산이 무려 16억 달러, 1조 8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 인물들을 선정하는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 온라인 투표에서는요, 이 안나가 빌 게이츠를 제치고 5위에 등극하는 재미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63년이라는 세월차를 극복하고 돈을 위해 결혼한 그녀를 미국인들만의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었죠. 어쨌든 장장 12년 이상을 끈 이 상속전쟁으로 안나는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할 청춘을 몽땅 날려버리고 급격한 스트레스로 어마무시한 뚱보가 되고 몇 차례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정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 법원은 마샬의 아들 피어스 편을 들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안나의 편을 들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그녀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안나는 남자들과 얽히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 따라다니던 레리 버크 헤드라는 젊은 파파라치와 잠시 연문을 뿌리는가 싶더니 2006년 자신의 변호사 하워드 스턴과도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